안녕하세요. 재충전TV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올리기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면역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인체 중에 면역의 70%나 담당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소화기 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화기라고 하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여기를 몸속 내부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수박씨에 씨를 묶어 먹어보세요. 그 수박씨가 어디로 나오니까? 항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 몸속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죠? 몸 안의 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입부터 항문까지는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외부에서 입과 항문으로 들어오기 쉽죠. 물이 있죠. 먹을 거 많죠. 거기다 없애기도 어려워요. 오염된 피부야 씻으면 됩니다. 소화기 속 피부는 어떻게 씻습니까? 비누나 샴푸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세제를 들이부을 수도 없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1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큰 것 보면 대변의 5분의 2 이상이 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면 그땐 큰일이 나는 거죠. 감염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신체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는 점막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의 병사 백혈구가 70%나 밀집되어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체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곳이 왜 소화기, 장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장이 망가지면 우선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잘 먹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비싼 똥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장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 등 오염물질들이 체내로 유입되어서 건강에 치명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영양이 흡수되는 소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 육모에서 흡수되는데요. 이것이 헐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장속 세균이 죽으면 남는 털이나 껍질, 그리고 세균 사체에서 나오는 내독소가 체내로 유입되게 되고, 그러면 면역 과민 반응이 생겨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아토피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내독소에 의해 피가 썩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의 원인도 됩니다. 폐혈증은 치사율이 30에서 70%나 되는 걸리면 대단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만 막는다면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우선 술입니다. 술이 많이 드시면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 다음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땐 써야 하는 중요한 약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생제 오남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수시로 병원 가지 않습니까?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 중 하나는 장벽을 헐게 만들고 장 속 필요한 유익균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들도 장벽을 헐게 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술, 담배, 항생제, 자극적인 음식 등을 자제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면 독소나 세균들이 못 들어오겠죠? 점막, 눈, 피부에 항산화 작용을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비타민 A입니다. 장의 근육도 튼튼해야 하니까 비타민C와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영양의 흡수도 도울 뿐만 아니라 장벽에 살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독소의 유입도 막습니다. 그런데 장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균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아기일 때에는 장 속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0대 20으로 이로운 유익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성인이 되고 나이 들어가면서 그 비중이 보통 성인은 70대 30이 되고요. 해로운 것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60대 40 이상으로 유해균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장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몸의 건강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익균이 장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몸 건강에, 면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장의 운동도 촉진시키고 중금속, 발암물질 등 해로운 물질을 흡착 배출해서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유익균 자체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지지고 볶고 끓이는 음식 문화 특성상 장에 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의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되기 어려우니까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유산균 제제를 적극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유산균 제제를 선택할 때는 위산과 담즙산에 견뎌서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기능성 유산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전멸시키니까 가급적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했다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장내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영원한 숙제 같은 운동입니다. 들고 뛰면 겉 근육뿐만 아니라 속근육, 이를테면 심장, 혈관, 장 근육도 발달하게 됩니다. 체력과 면역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한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와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 좀 합시다. 지금까지 면역력 올리기에 대해서 1탄부터 쭉 알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햇빛 잘 보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잠 잘 자면서 양질의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도 잘 챙겨 먹고요. 장 건강에 신경 쓰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건강에 특별할 게 없어요. 문제는 실천이죠.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런 상식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치유 의사가 있다니까요. 그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일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겠죠. 누가 대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 면역력 올리기 제7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다음엔 이왕 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변비, 이것만 지키면 해결됩니다.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이상 재충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